텐지 이전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 텐지 닉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된 그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약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관련해서는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텐지전의 그닉 형상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커퍼 연결 방식이고 하나는 이제 파이버로 연결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기존에 이제 커퍼 연결 방식은 기존 RJ45로 이제 구성돼 있어서 어, 네, 그 기존에 사용하던 이더넷 케이블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지 형태의 이제 커넥터 어, 형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방 모듈을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코퍼 방식은 이제 그 표준은 이제 텐지 베이스 T로 되어 있고요. 장점으로는 기존 이제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관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텐지가 나오려면 이 6A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으로 조금 더 낮은 비용이 들어가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나 뭐 이런 관리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아주 높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전력 소모가 높고 그 전력 소모가 높기 때문에 또 발열도 많습니다. 그래서 쿨링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송 거리도 짧아서 카테고리 6A 기준으로 100m가 최대라고. 네, 그리고 파이버 방식은 장점은 이제 전력 소비가 반대로 좀 낮고요. 그리고 이제 저지연 특성이 있고, 그리고 모듈 교체형이기 때문에 좀 유지보수나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거리가 이제 긴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텐츠 베이스 ER 기준으로 해가지고 40km, 80km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초기 그 개발이나 설치 비용이 좀 높은 점이 있고, 그리고 모듈도 비싸고, 케이블도 비싸고, 뭐 다 비쌉니다. 그리고 설치나 유지 보수에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요런 것들이 이제 트랜시버 모듈이고요. 거기에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꽂히게 되게 요거는 조금 다른 건데, 이 부분은 어, 이제 이 광 모듈을 꽂아야 되는 이런 형태의 장비에다가 RJ45 형태로 이렇게 기존 카테고리 6A 케이블을 꼭 꽂을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구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트랜시버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형상은 이렇게 케이지가 있고 이제 이렇게 모듈이 꽂히는데요. 예전에는 그 텐지를 지원하는 모듈이 XFP라는 이제 모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X가 이제 텐지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FP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스몰 폼팩터를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스몰 폼팩터였는데 이거보다 좀 더 작은 그 폼팩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SFP거든요. 그래서 SFP 그 폼팩터에서 원래는 텐지를 지원하지 않다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SFP 플러스로 이제 텐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FP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사용되지 않게 됐다고 하고요. 사이즈가 더 크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이 SFP 플러스 폼팩터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품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런 이제 그 SFP 플러스 모듈이 이제 삽입되는 형태의 커넥터는 이렇게
케이지가 있고, 요 케이지 내부에 이런 PCB 엣지가 삽입되는 그런 커넥터가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이 커넥터에 꽂히게 되는 그런 형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칩셋을 좀 보면은, 일단 요 랜카드는 이제 IP타임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IP타임의 텐지 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마벨사의 이제 AQC 113이라는 칩인데, 좀 저렴한 버전으로 이 칩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칩을 이용해서 이제 어, 그 마그넷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뭐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칩셋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버 쪽으로 오면은 이제 인텔 칩셋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파이버 통신 파이버 이더넷 관련된 이제 칩셋은 인텔을 사용하는 게 거의 업계 표준이라고 하고, 그래서 보면은 뭐 다양하게 내부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에 이제 파이와 이제 연결할 수 있게도 되어 있고, 뭐 다이렉트로 오티컬 모듈과 인터페이스 할 수 있게 내부에 블록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버 모듈을 사용하는 그 부분 중에 이제 SFP 플러스 컴팩터 쪽을 사용하는 표준들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주요한 것들만 좀 나열해 봤습니다. 어, SR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송 매체가 그 멀티모드 파이버를 사용하고요. 850나노 파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제 단거리 연결에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LR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모드 파이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용도가 이제 데이터 센터 간에 연결하는 등의 이제 장거리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더 긴 거는 이제 ER 규격으로 이제 약 40km까지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파이버는 아니고, SFP 플러스 컴팩터를 사용하긴 하는데, 파이버는 아니고, 이제 코퍼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전송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렉내를 연결할 때는,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어, 오히려 이런 파이버 방식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렉내 연결에는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이제 조금 살펴보면요. 인터페이스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브로드컴에서 지금 나와 있는 파이 7인데요. 이 파이가 백 부분과 그다음에 광통신 모듈, 네, 이렇게 양쪽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를 보면 여기는 이제 XFI라는 이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 텐지를 이제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레인 하나로, 원레인으로 이렇게 텐지를 구현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FI라는 인터페이스도 원레인으로 텐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시버 모듈하고 이제 파이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보면은 SFP 플러스 모듈에 이제 연결하는 게 SFI 인터페이스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XFI는 원래 XFP 모듈 좀 더 아까 큰 모듈이 있었잖아요. 그 모듈과 연결할 때 주로 사용하던 인터페이스인데 지금은 그 모듈이 많이 사용되지 않게 되고 이제 이런 맥과 파이 간의 연결을 하는 인터페이스로도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XFI는 원레인으로 텐지 동작을 합니다. 이 둘 다 같은 방식입니다. 네, 텐지 맞습니다. 이게 실제 클럭하고 데이터 전송 레이스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칩 내부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동하는 그 동작 클럭은 125점 몇 메가헤르츠인데 이따 뒤에 나오거든요. 좀 낮은 클럭으로 구동을 하는데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가 날아갈 때는 텐지로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이제 다른 칩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RxAY 그다음에 XAY 인터페이스로 통신하는 부분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마찬가지로 대부분 SFI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텐지에서 이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모듈 쪽은 다 SFI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있는 인터페이스 중에 KR이라고 해서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텐지 베이스 KR 이제 표준에서 이제 정의된 게 또 이 백플레인을 위한 그 인터페이스를 따로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고속 시리얼로 그러니까 SFI나 XFI처럼 고속 시리얼로 이제 텐지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제 고속 시리얼 부분이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다 고속 시리얼 구현되는 부분이고요. 동작 클럭은 내부 동작 클럭은 156.25MHz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 병렬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XGMII 이제 텐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병렬로 이제 인터페이스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맥과 파이 간에 이제 사용을 했었고 지금은 칩 내부에서 이제 파이가 내장된 이제 칩셋 같은 경우는 이제 맥파이 인터페이스로 이제 내부에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X, RX 각각 32비트씩 병렬로 동작하고 이제 템지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인터페이스들은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그 XAUI가 또 많이 사용되던 이제 인터페이스고 맥과 파이 간에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고속 직렬 인터페이스 4레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4레인의 한 레인당 3.125GBps고, 그래서 이제 총 배역폭은 12.5GBps. 이제 8bcp이기 때문에 이제 효율이 좀 안 좋아서 실제 전송 배역폭이 좀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직렬 4레인이기 때문에 레인이 좀 많잖아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RxAI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레인을 줄이고 이제 전송 속도를 좀 높이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전송 대역폭을 좀 구현하고 있고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도 많이 쓰고 이 인터페이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고속 시리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데스가 이제 구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그 시리얼라이즈 해주는 그런 그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클럭이 이제 나갈 때 그 클럭 한 클럭 내에서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이 트리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싱글 엔디드로 하면은 불가능하고 디퍼런셜 신호로 이제 반드시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인코딩 방식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DC 밸런싱이나 이런 그런 기술들을 이제 활용해서 신호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이 막 반대로 움직이면서 트리거 할 때 보통 뭐 그 아이 다이어그램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나 이제 아이 다이어그램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고속으로 막 전송이 되면서 이제 그 내부의 파이에서는 그 DC 라인들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클럭 내에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6466 이 인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4비트를 66비트로 뭐 이렇게 그 맵핑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뭐라고 했죠? 그 비트 조합이 훨씬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0, 0, 0, 0, 0, 0, 0에서 쭉 0이 엄청 오래 반복되다가 갑자기 1이 나가면은 예, 그 데이터 날아가는 신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튀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 다이어그램이 튀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뚱뚱해지는 순간이 이게 나오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0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그 비트 순서로 매핑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000, 1000 이게 사실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0과 1의 그 밸런스를 맞춰서 전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6466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이제 비트 매핑을 이제 다른 남아있는 그런 비트들로 이제 매핑을 해서 사용한다든가 뭐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럽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에 이제 싱크를 맞춰주는 역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뭐 이런 서데스 기술들을 이제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게 그 PCI 익스프레스도 동일한 방식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도 저희가 사용하는 게 젠2가 지금 클럽은 뭐 100메가인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 아레이에서는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인터페이스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SFP 플러스 모듈에 연결되는 그 인터페이스는 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이게 이제 직렬 원레인으로 이 인코딩 방식에서도 이제 이런 레인당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레인으로 텐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는 다 컨트롤 신호들은 따로 있어요. 다 각각 여러 그 신호 라인들이 존재하는데 주요 전송 라인만 여기 적었습니다. 그래서 XF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XFP 모듈하고 연결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맥과 파이 간의 인터페이스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듈 연결은 주로 이제 XFI를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칩 내부에서는 병렬 인터페이스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고 그다음에 칩 외부에는 좀 더 라인 수가 적은 이제 시리얼 라인들로 많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플레인 쪽은 이제 펜즈 베이스 KR로 이제 규격이 규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직렬 원레인으로 펜지를 이제 지원하는 규격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세 개는 그래서 보면은 물리적인 부분은 매우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칩셋들을 살펴보면은 요 세 개를 그냥 이거 하나만 지원한다기보다는 그냥 얘가 지원되면 실질적으로는 이 세 개가 다 지원되는 형태로 그렇게 칩셋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에서 물리적인 부분은 비슷하고 규격만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참고 자료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